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단열재에 대해서 우리 주택의 건축에 쓰이는 단열재의 그 종류와 특성,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점점 이 단열 기준이 강화가 되고 점점 이제 단열 성능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추세로 갑니다. 우리가 단열재 종류가 많은데요. 단열재는 첫째 이제 화학적인 특성을 좀 알고, 두 번째 물리적인 특성은 어떠냐, 또 흡수성은 어떠냐. 물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물은 열전도율이 높고 공기는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단열재는 항상 말라 있어야 돼요. 뽀송뽀송. 그래서 이제 흡수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화재가 났을 때 불연재냐 가연재냐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시공성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단열재의 그런 이제 단열의 원리는 뭐냐? 열 전도율을 따지는 게 첫 번째, 저항형 단열재는 두께가 두꺼울수록 유리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반사형 단열재, 얇은 금속 막 같은 거, 알루미늄 박 같은 거, 이게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햇빛이 많이 비치는 여름철에, 그쵸, 지붕이라든지 남쪽 벽 같은데 요 반사형 단열재가 아주 유리합니다. 화재 시에 소방관들이 이 열 반사형 그런 소방복을 입죠. 그게 알루미늄 박으로 된 그런 방화복이 있습니다. 번째는 용량형 단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래서 열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이태리나 유럽 쪽에 이번에 보니까 뭐 벽돌조인데 벽 두께가 막 80cm, 1m 이렇게 돼요. 벽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난방 없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낮 시간에 열을 흡수해서, 그죠? 저녁 시간에 건물이 뜨뜻해져요. 그래서 밤 시간에 열을 방출하고, 식죠. 새벽 동안에 건물이 식어요. 그러면 다시 낮에 열을 받고, 그래서 타임 렉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간 지연에 따른 그런, 이건 이제 단열의 약간 조금 기본 원리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형 단열재 또 플러스 반사형 단열재를 같이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단열의 원리는 저항형, 또 반사, 또 뭐 용량형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단열 위치에 따라서 내단열, 외단열, 또 중간에도 단열을 할 수 있어요. 중간 단열.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단열재가 고체로 돼서 판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딱딱하고 빳빳한 게 있죠. 그래서 성형 단열재, 그리고 현장에서 발포시키는 그런 발포액을 주입하는 방식, 그 다음에 뿜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골조 같은 경우는 그 앞면 같은 거를 접착 성분 있는 단열재로 뿌려서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런 정도로 나눠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법 시행령, 법의 이제 시행령, 뭐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시행 기준 이런 게 있는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표에 별표 2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열재의 등급 분류,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잘잘한데, 요 왼쪽에 세로축이 등급입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제일 좋은 단열 성능이 있는 게 가등급이죠. 가등급. 그 다음이 나등급, 다등급. 뭘로 분류했냐? 열 전도율 값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좋은 단열재죠. 그러니까 가로축은 또 보면은 열 전도율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의 그 종류, 각 종류들이 많죠. 비드법, 그라술, 앞면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열 전도율 값을 이제 구단위, 신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에 대한 것 빼고는 전부 다 칼로리 단위를 안 씁니다. 국제 단위는 전부 와트 퍼 미터 켈빈 그렇게 있는데 그 와트 그 단위를 써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환산하면은 다 값이 나오는데 1와트는 몇 줄이고 그 줄을 환산해서 그 단위까지 정리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 값이 작을수록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 같으면 0.025, 공기 같으면은 단열 값이 굉장히 작죠.
표에서 보면은 이제 위쪽에 가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있는데, 그 단열재 거기 나오는 게 비드법이라는 게 나와요. 비드법. 그림에서 보듯이 그 비드라는 거는 조그만 좁쌀 알갱이만한 겁니다. 좁쌀 알갱이. 그 그림에 나온 거는 지금 그 난연 비드인데 그 안에 이렇게 탄소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검정색 계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알갱이 비드를 우리가 밥풀떼기 그 뻥튀기 하듯이 수증기로, 뜨거운 수증기로 뻥튀기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비드 알이 많이 뻥튀겨지면은 가볍고 밀도가 낮다 그러죠. 밀도가 낮은 거는 좀 가볍죠. 그 다음에 좀 잘게, 덜 튀겨진 거, 그거는 밀도가 높은 그 단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드라는 알갱이를 튀긴 게 비드법 단열재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 스티로폼이라는 게 그겁니다. 스티로폼. 스티로폼은 뭐 특정 그 회사 이제 이름인데 그게 그냥 대표명으로 그렇게 단열재처럼 됐는데 그 정확한 말은 비드법 단열재 또는 EPS 단열재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보는 그 스티로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회색 검은스름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난연이에요. 난연. 그래서 그게 2종입니다. 2종. 그래서 비드법은 1종이다 그러면 오히려 단열 성능도 떨어지고 또 난연 성능도 없는 그런 단열재, 백색 비드법 단열재 스티로폼은 딱딱하고 무거운 거일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드를 얼마만큼 뻥튀기 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종류가 나눠져요. 그러면 이 스티로폴 비드법 단열재의 특징은 뭐냐면은 흡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그 기초 부분에 할 때 얘기를 드렸지만은 기초판 밑에다가 이 스티로폴 단열재를 까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강도도 약하고 두 번째, 이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면은 단열 성능이 한 7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로서의 그 성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밑에다가 이 비드법 단열재를 까는 거는 마땅치 않아요. 압출법 단열재를 까는 거는 가능합니다. 강도도 좀 세고 물 흡수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드법 단열재는 그래서 안 좋아요. 물 닿는 데다가 쓰면은 안 좋다. 이게 이제 동글동글한 독립 기포형으로 생겼는데 그 중에 그 독립된 셀이 이렇게 터지고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단열재 판, 스티로폴 판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휘어지는 현상.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단열재 이 스티로폴 판을 생산하고 한 7주 정도, 꽤 오랜 시간이죠. 이렇게 목재를 건조하듯이, 이거 뭐 건조의 개념은 아닌데 숙성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 온도에다 놔둬야지만 이렇게 바가지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외벽에 뭐예요? 그 비드법 단열재로 이제 드라이비트 또는 뭡니까 스타코 이런 시공을 했는데 올록볼록 보이죠.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참 문제예요. 숙성됐냐 안 됐냐 숙성시킨 요 단열재 판으로 하면은 이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얼마로 해요? 1m 20에 한 60cm 그런 사이즈로 잘라진 걸 가지고 외벽 단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드법은 1종, 2종, 2종이 더 성능이 좋은 거다. 난연성도 있고 그림에서 보듯이 2종은 이렇게 좀 검은스름한 색깔이고 1종은 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그 하얀색 스티로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급에 있는 것 중에서 압출 보온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색깔이 주로 분홍색으로 나오는데 어느 회사 제품명은 아이소핑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압출법 보온판입니다. 그게 언뜻 보면 스티로폴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조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고 매끄러우니까 어때요? 이 비드법처럼 이런 콘크리트 벽에 어떤 본드 같은 걸 붙이기가 힘듭니다. 잘 안 붙어요. 그게 단점이고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굉장히 흡수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지하실 벽이라든지 지하실 바닥 요런 데 단열재로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 바닥 같은 데는 요 압출법 1호 또 벽은 뭐 2호 1호 2호는 그 압축 강도예요. 1호 같으면은 스퀘어 센치당 18뉴턴. 그러니까 이 뉴턴 단위 우리가 잘 안 써서 생소한데 1뉴턴이 대략 한 0.1
그러니까 1뉴턴이 그러니까 0.1이니까 어떻게 돼요? 18뉴턴은 1.8kg 정도가 돼요, 대략. 네. 그래서 지하 바닥 같은데 지하 벽, 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압출법 보온판은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압출법, 그러니까 아이소핑크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한 70도씨 이상만 돼도 얘가 2차로 부풀어 올라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는 이 압출법 보온판을 외단열을 했을 때는 밝은 색깔, 열을 흡수하지 않는 밝은 색깔의 페인팅을 권하지만은 굳이 진한 색을 칠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페인트 안료에다가 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이 뜨거운 거죠. 자외선은 열보다는 어떤 화학적인 그런 탈색, 광합성 이런 건데 어쨌든 진한 색을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할 때는 그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그런 안료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핑크 이런 압출법 보온판으로 외단열을 하면 좋으냐 나쁘냐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여름철에 외벽에 검정색 계통 페인팅을 해놨다. 스타코를 그런 색으로 해놨다. 그러면 70도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이소핑크를 압출법 보온판을 뭐 전기 온돌 판넬 밑에다가 단열을 위해서 깔았다. 그러면 전기 온돌 판넬이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차로 막 부풀어 오르는 수가 있어요. 많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단열 성능도 떨어지고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출법은 그런 특성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경질 우레탄 폼 보온판이 되죠. 우레탄 폼 보온판. 근데 이 우레탄 폼 보온판은 이렇게 우리가 스티로폼이라든지 아이소핑크 또는 그라스울처럼 많이는 안 쓰는데 샌드위치 판넬에 우레탄 폼 판넬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틀에서 합성수지 플라스틱 말고 금속 창틀에서 단열바라 그러죠. 그 단열바에 단열을 하기 위해서 우레탄 폼을 충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레탄 폼 보온판은 유기질이죠. 유기질 플라스틱 계통이니까. 그래서 난연성은 조금 있지만은 화재에 약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뭡니까 또 화재가 나면 유독 가스가 나오고 이래요. 요 우레탄 폼 보온판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겉이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껍데기를 깐 것 같은 그런 판이 있고, 또 그림과 같이 뭐가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우레탄 폼은 원래부터 이 껍데기를 붙은 상태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주종을 이루는 게 2종이에요. 2종이 그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껍데기가 헝겊껍데기 같은 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알루미늄 박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게 쌉니다. 그게 2종이고 1종은 이제 누드 폼보드라 그러죠. 껍데기를 까서 누드가 됐는데 그건 껍데기를 또 까야 되니까 또 비용이 들고 그 손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그 누드 폼이 더 비싸요. 우레탄 폼은.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알루미늄 박이 붙어 있으면 앞에 말했지만은 그 저항형 단열재, 그쵸, 열 전도율이 작은 뭐 비드법, 압출법, 이 폼보드 같은 거 전부 저항형인데 그거 플러스 반사형 은박지를 더 붙였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단열 효과가 더 증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난연 3급쯤 됩니다. 이게 우레탄 폼 보온판이. 같은 말로 그냥 난연 재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뭐 한간에 요즘에 이제 수성 연질 폼 해가지고 지금 경량 목조 주택 스터드 사이에 그 그라스울 대신에 이렇게 막 뿌려주는데 이게 뭐 유독가스가 안 나오고 뭐 화재에 안전하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기질 재료는 어차피 불에 타면은 유독가스가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라스울이 나오죠. 그라스울. 같은 말로 뭐 유리솜, 또 인슐레이션은 뭔가요? 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경량 목조 주택에서 인슐레이션 하면 단열재로서 그 유리솜, 그라스울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특성은 뭐예요? 이거 무기질이죠. 그래서 불연제긴 한데 열에 그렇게 아주 높은 열에 견디진 못해요. 한 350도 정도시에 불이 났을 때 불 나면 뭐 그 온도 훌쩍 넘어가죠. 한 5분만 해도 한 10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어쨌든 불에 타진 않아요. 불연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쓰는 표시 방법인데 R 값을 씁니다. R.
그래서 R11, 뭐 R18 뭐 이런 단위가 나오는데 그 R 값은 저항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R9번, R보다는 R11,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숫자가 더 열 저항이 크다. 다시 말해서 단열 성능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 R 값을 또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뭐 나누기 5.678 해가지고 그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R 값이 크면은 저항 값이 크다. 그리고 이 유리솜은 특성상 섬유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세관 현상으로 흡수율이 커요. 그래서 이 목조주택 이렇게 스터드 사이에다가 채워 넣는데 그거를 제대로 고정을 안 시키면은 흡수가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당연히 단열 성능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쳐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위에는 단열재가 비게 되고 한번 주저앉은 유리솜 단열재는 그 벽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알 수도 없죠.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에 붙어서 약간 날개가 달려있죠. 보통은 이제 스터드 기본 폭에 맞춰서 나와요. 뭐 45cm 폭, 60cm 폭 나오는데 그 종이 날개가 달려서 거기다 호치켓을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예,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예, 그래서 거기 뭡니까? 타카로 이렇게 스터드에다 탁탁탁 박아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작업할 때 되도록이면 뭐 호흡기에 들어가도 별로 뭐 해가 없다고는 하지만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죠. 소매도 긴 거, 그리고 뭐 소매가 엉성한 그런 스웨터 같은 거 말고 이런 와이셔츠 천 같은 거 그런 거를 입는 게 좋아요. 왜냐면 유리가루로 돼 있거든요. 이게 유리를 녹여서 솜사탕 만들듯이 원심 회전시켜서 그 섬유를 뽑아낸 유리솜 말 그대로 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덜미 같은데 이 연약한 피부에 닿으면 따갑습니다. 꽤 따가워요. 샤워를 하면 없어지긴 하는데, 뭐 미국이랑 오래전부터 이 유리솜 많이 썼고 또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면입니다. 안면. 같은 말로 이제 미네랄울, 또 락울이라고 하는데 돌로 만든 섬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 섬유는 뭡니까? 유리솜은 유리가 원료가 됐고 이 미네랄울 안면은 돌을 녹인 거예요. 말해서 돌을 녹여서 그런 솜처럼 만들어서 눌려가지고 만든 것이 미네랄울 보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내열 온도도 굉장히 높아요. 유리솜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고, 이것도 뭐 무기질이고 불연성. 근데 섬유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 흡수를 많이 합니다. 유리솜과 마찬가지로 인조 광 섬유죠. 근데 이제 무기질 단열재로서, 근데 이거는 고열에 견디기 때문에 주택보다도 어떤 설비 또는 공장 뭐 이런데 배관 보온이라든지 열 많이 나는데 그런 데 많이 써요.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1, 2, 3호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 앞서 말한 그 표를 참고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맞게. 근데 건축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예. 표에 보듯이 그 외의 단열재로서 뭐 열 전도율 0.03 뭐 몇 이상, 그건 또 가등급. 그 외의 단열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에다 단열재 종류를 다 나열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 KS 기준 단열재 그 규정이 있거든요. 한국공업규격 그 안에 있는 그 외의 단열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열 전도율 값으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건축에서 쓰는 단열재는 그 비드법이에요. 말하자면은 비드법 단열재 스티로폼 종류. 그러니까 하얀색은 조금 한 등급 떨어지고 그 비드법 2종 그거는 가등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불에도 잘 안 타고 단열 성능이 또 좋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외단열할 때 쓰는 게 이 비드법 단열판이 제일 많이 쓰이죠. 말한 거 압출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도가 뭐 한 여름철 70도 이상 올라가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차 발포가 돼버린다. 그래서 안 쓰고 이 비드법 2종 같은 거 좋죠. 난연 성능도 있고. 근데 이제 숙성을 잘 못 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가지처럼 이렇게 우그러지니까 그림처럼.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이즈는 좀 작게 자른다. 그래서 드라이비트 시스템, 또 뭐 스타코 플렉스 다 비슷한 건데 그런 거 외단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샌드위치 판넬에 들어가죠. 거기에 1종이 들어가면은 이게 비난연이 되고 2종 비드법 그 스티로폴이 들어가면은 이제 난연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출법은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뭐다? 흡수율이 작아서 물이 있는 데 써도 된다. 그렇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 이상 열 받는 데는 피하는 게 좋다. 이게 압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라스울이라든지 미네랄울, 요거는 뭐예요? 그라스울은 목조주택의 경량 목조, 또 스틸하우스,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여기에 많이 쓰죠. 그라스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열에는 미네랄울보다 좀 약하지만은 어쨌든 이건 불연제고 불에 타도 유독가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단열재 종류를 정리를 했는데,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 단열재가 건축물 바깥에 외단열인지 내단열인지 그러한 특성 같은 거 또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지난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요 별표 2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단열재의 등급 분류표, 거기에 복잡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설명드리면서 각 단열재의 특성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